네,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지역 단위 원스톱 통합 서비스 지원 협의체 운영 사례를 발표하게 된 대구광역시 교육청 문병수 정학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진로 취업 지원 시스템은 나이스를 기반으로 적용된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앞서 박상윤 연구사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겠지만 이력 관리에 대한 요구들이 지속되어서 교육부에서 구축에 노력하고 계십니다. 대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대구에 소재하고 있어서 대구교육청과 장애인고용공단, 교육부가 함께 손을 잡고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범 테스트 기간 동안 자료 전송 처리가 원만히 진행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임의의 값들을 넣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후에는 시스템 개선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발표드리는 내용은 시스템을 테스트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발표를 하는 내용이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 학교에 있는 소수 전공과 설치 학교는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박상윤 연구사님께서도 앞서 설명을 해 주셨듯이 자료값 입력은 필수사항이라는 것들 이 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시범 적용을 위해서 특수학교 2교, 특수학급 2교를 선정하여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특수학교는 학교기업, 직업교육, 중점학교를 각 1교교씩 선정하여 진행했습니다. 특수학급은 통합교육, 직업교육, 거점학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2교를 선정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시범 테스트 기간은 2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1차 테스트를 거친 후 2차 테스트를 3월과 4월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적용 대상은 고등학생과 전공과 학생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전공과 학생들을 각 학년별로 한 명씩 선정하여 값을 입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었을 때에 궁금증을 가지게 되실 거고, 나이스가 처음 적용되었을 때와 같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막연한 걱정들과 새로운 업무 추가에 대한 염려들이 현장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시범 테스트를 한 결과 4개교 선생님을 모아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모여서 협의한 결과 그다지 어려움은 없겠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솔직한 대답을 들었는데요. 미리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스템이 현장에 보급되었을 때에 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목적성입니다.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적용되었을 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편의성은 정말 증대될 수 있는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에 질적 재고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두 번째로 유익성입니다. 좋은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되었을 때에 유익해야 되겠는데요. 학생, 보호자, 교사 또한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협력기관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고려사항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급효과입니다. 안착이 되었을 때에 업무 경감이 될 것인가, 오히려 증가될 것인가, 법령으로 적합할 것인가, 또는 한시적이 아닌 정말 유익한
시스템으로서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들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민감성입니다. 이것이 보급되었을 때에 침해될 수 있는 소지는 없을까? 정보가 입력되는 정보는 적절한가? 보안성은 서로 시스템끼리 공유하다 보니까 보안성은 정말 확보되어 있는가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시스템 개선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유의하여 시스템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개발하신 업체에서도 소개를 해 주셨지만 크게 나누었을 때에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송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장애인 개발원은 시스템 테스트를 할 때 참여하지 않았고요. 일단 공단과 시스템 점검을 했을 때, 테스트를 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단과의 전송 과정에서 진로 취업 지원 대상 학생을 등록하는 과정, 두 번째로 진로 취업 지원 신청서 등록, 세 번째로 진로 취업 지원 신청서 전송, 입력을 했으면 전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송을 했을 경우에 해당 기관에서 제대로 수신을 했는지 등 조회가 가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크게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전 학교 자료 요청은 이러한 경우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전공과로 진학한 학생은 이전 과정인 고등학교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특수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전공과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이전 학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겠는데요. 테스트 해본 결과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테스트 기간 동안에 신청서 전송까지 무난히 수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신청 결과 수신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소개는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학교로 보내주는 값이 제대로 전송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내에서 이전 과정, 전공과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력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실시하지 못했던 부분은 특수학교 전공과에서 일반 학교 고등학교 자료 요청은 미실시했었습니다. 해당 학교에 요청을 해야 될 뿐더러 해당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도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니 실질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런 과정들이 거쳐야 되겠죠. 자, 마지막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단 테스트 기간 동안 공단 시스템 이어모라고 합니다. 이어모와 시스템 간의 오류, 불안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값이 제대로 전송이 주고받는 것이 불안했던 상황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2개월 기간 동안 아마 공단과 우리 캐리스 간에 불안정했던 것들은 계속 시스템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전 고등학교 담당자 권한 부여, 실제 자료 요청 테스트는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왼쪽 메뉴를 보시면 메뉴 경로와 입력 등은 선생님들이 들어가고 조회하고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었습니다. 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마지막 결과값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송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캐리스 공단 본부에서는 전송받은 파일을 봤을 때 값이 일치한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다만 공단 본부가 아닌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 본부가 되겠죠. 지역 본부에서는 접수를 할 수 없었던 오류 값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능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 예측을 합니다. 네, 다음 화면입니다. 먼저
신상 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그 팝업창으로 뜹니다. 이 창을 보실 때에 각종 입력해야 될 것이 많겠죠. 아래에 뭐 1, 2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입력을 하게 되겠는데요. 다만 학생 주소는 학적 정보에서 자동 조회된다라고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일부의 학교에 나이스를 쓰지 않는 대상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료값을 입력해야만이 이것을 조회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력 조회를 보시면 제가 메시지를 넣어놨는데요. 신청서 항목 변경 추가 시마다 동의서 진구에 대한 번거로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원 기간에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난 후에 수정할 경우에는 또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면담 과정에서 보호자와 학생 간의 면밀한 면담을 거쳐서 충분한 면담을 거쳐서 이 사업을 클릭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신청서 등록 중에 기본 정보 입력 창입니다. 기본 정보 입력 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될 것이 많겠죠, 그렇죠? 예, 입력을 하고 나서 아랫부분에 동그라미를 제가 쳐놨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 유형은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수신되는 경우만 조회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대 장애 유형은 공단 입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는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장애인복지법과 달리 다른 장애 유형들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나 개발원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기반으로 진행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법령으로 활용되었을 때에 복지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특수교육의 대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고민돼야 될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어모아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장애 유형인지, 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장애인 등록을 할 때에 복지부 소관에 구청이나 시청에서 입력하는 그 시스템에서 입력되는 복지카드, 그러니까 장애 유형을 기반으로 입력되는 내용인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적용할 때에 기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입니다. 예, 신청서 등록 창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종 선택은 매우 쉽게 클릭을 할 수 있도록 3순위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쉽겠죠, 그렇죠? 우측 창입니다. 희망 지역 선택도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별로 이렇게 3순위로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취업을 하게 될 경우, 현장 실습을 하게 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매우 쉽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입니다. 신청서 조회를 하는 창이 되겠는데요. 신상 정보를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선택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겠는데 어떤 거냐면 작성자 성명, 작성자 관계 등이 아까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것과 함께 공단 사업과 개발원 사업들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되겠습니다. 참 유익한 것은 제가 우측 창에 이렇게 띄워 넣었는데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개발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한 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공단과 개발원의 사업들을 한 창에서 다 볼 수 있어서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어떤 사업을 선택할 때에 충분히 검토하고 기입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상단부 제목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 발견을 했는데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원 사업으로만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서 대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창입니다. 신청서 등록 중에 이력 정보를 이렇게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임의적으로 막 이렇게 저희들이 입력을 했는 내용임을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력 입력 및 이력 조회가 가능하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등록하신 내용들을 내가 다시 한번 보고자 하실 때는 조회하거나 출력을 하실 수 있겠죠. 네, 이것도 수행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인데요. 여기는 왼쪽에 한번 보시면 사회 적응 능력, 직업 적응 능력, 자원 관리 능력이라고 해서 수행 능력들을 입력할 수 있게 있는 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작성 예시 참고 자료가 클릭을 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선생님들께서 직접 입력하시거나 공단이나 개발원에서 측정값을 입력하실 때에 무리 없이 입력을 할 수 있겠다 판단됐고요. 저희 대구에서 테스트를 할 때에 사개교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에도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화면입니다. 지원 신청 관리 창에서 아까 전에 제가 오류 값이 나타난다, 테스트를 했을 때에 잘 들어가지 않고 튕긴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테스트하는 기간 동안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3월, 4월에 걸쳐서 테스트를 할 때에 저희들이 값을 입력을 하고 전송을 하고 나서 전송을 공단에서 받게 되겠죠. 그렇죠? 본부에서 받게 된 자료가 제대로 전송이 안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뭔가 업데이트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전송 중으로 나타났고요. 마지막 3월 30일경에 전송 완료라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실제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적용을 했을 때 전송을 하고 나면 전송 완료라는 값이 뜨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송을 할 때에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값을 입력하는 기간 동안에 업데이트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개선 사항은 아마 교육부와 공단, 캐리스 간에 이렇게 서로 시스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 완료될 수 있으리라 저는 보여집니다. 네, 다음 창입니다. 이전 학교 자료 관리 창인데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메뉴 위의 창은 매뉴얼에서 안내된 자료입니다. 접수 및 처리 결과가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접수했는 기관의 담당자 명과 함께 연락처가 이렇게 기재됩니다. 또 접수된 날짜도 기재가 되겠죠. 그렇죠? 안의 창은 시범 테스트 자료입니다. 대구에서 시범 테스트 했던 자료인데요. 빈 공란으로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완성이 되면 원만하게 진행되면 위에 있는 창과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송을 했을 때 공단이나 개발원에서 접수를 받으신 분의 성함과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분과 서로 소통하시고 하기에 무리가 없겠죠. 네. 네, 다음 창입니다. 이전 학교 자료 요청 대상자 등록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동일 특수학교, 예를 들어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동일한 특수학교 전공과로 진학한 대상자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일반 학교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특수학교 전공과로 진학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청된 내용을 가지고 서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 내용입니다. 제한 및 고려 사항인데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관 간 시스템 안정입니다. 교육청, 공단, 개발원 3개 기관 간 시스템의 소통이 안정화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은 기본 필수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공단, 개발원에서 별도 구축하고 계시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 시스템 구축 활용으로 인한
업무 부하 여부도 해당 기관에서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새로운 시스템 추가로 인해서 또 실시간 연동이 되는 부분, 업데이트를 하게 될 때에 업데이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산, 인력, 성과입니다. 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고민되는 사항이죠. 제한된 기관별 예산과 인력, 그 다음에 성과 목표 등 여건 내에서 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 안에서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자면 지역 간 특이성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밀도 있게 이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기관에서는 이런 이력관리 시스템,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신청 대상자가 급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에 입력하는 자료들이 과거에 공단이나 개발원에서 하시던 시스템 기반이 아니라 별도로 구축되는 시스템 기반이라면 또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다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숫자가 급증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여서 현장과 소통이 좀 유기적으로 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복지카드 유무 구분에 따른 업무 가부화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적용 효과입니다. 범용으로 활용 시 기관 간 쌍방에게 정말 유의미한 자료가 입력되는 것인가를 법령으로 하기 전에 조금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입력값들을 한번 조정하든지 추가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령 후 대상자 사후 관리 기간 그리고 이관, 조회 가능 대상자 등의 범주도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현장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개발원은 저희들 테스트 기간 동안에 미참여해서 이런 부분들도 개발원과의 테스트도 한번 좀 실질적으로 해보는 기간을 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소견은 이렇습니다. 시스템 적용 후에 지속적 기능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항목과 내용으로 업데이트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학생 보호자 그리고 교사 그리고 관련 기관 간에 유익한 시스템으로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운영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